우리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더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삼성병원 응급실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응급실 시스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메르스 대응 과정 및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못 막아요. 어떤 감염병이든 신종감염병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치사율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백신 유무, 치료제 이런 거에 따라 또 전파 경로에 따라 우리가 따로 다 지침을 만들고. 지난 1일이죠.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 29일 정부는 메르스 완전 종식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발길이 뚝 끊겼던 병원에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메르스에 대한 기억도 빠르게 잊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근본부터 혁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메르스와의 사투, 그 치열했던 기억들을 꼼꼼히 되짚어 기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를 비롯해 모두 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입니다. 한 달 넘게 닫혀있던 병원은 이제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안내 문구를 붙여두고 진료 중입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잘못하는 게 나오니까 병원분들이나 시간이 없는데 모든 분들이 여기 하더라고요. 한때 사람 구경하기 어려웠던 병원 앞 상가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다 오셨잖아. 여기 지나다니고. 평택 주민들은 지금이야 마음 놓고 단골 식당에도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힘들었던 기억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집이 저 아파트 11층인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죽음의 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 경우가.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평택에 살고 있는 조모 씨는 지난 5월 19일 대상포진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평택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는 국내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8층 병동에 입원했고 당시 의료진은 확진 판정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소독도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2인실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원 사흘 뒤인 23일부터 조 씨의 어머니는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고 병원은 폐렴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간호사한테 이제 갔을 때 28일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폐렴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날 저녁엔 병원 측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1인실씩 다 옮기고 그리고 이송시키고 그랬어요. 조 씨의 어머니처럼 1번 환자와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70대 남성 환자가 6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을 위험군으로 분류해온 정부의 대응 지침을 벗어난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른 병실에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같은 층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8일 날 그 다른 병실의 환자 6번 환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그 평택 성모에 다시 가게 된 거죠. 질병관리본부는 급하게 격리 대상을 늘렸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병의 특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감염병의 경우는 첫
환자 발견 이후의 초기 역학조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1명, 2명이라도 놓치면 그 환자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전체적인 큰 유행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씨와 남편, 어린 자녀들도 2주간의 격리 끝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어머니는 42번 환자로 확진받은 뒤 가족들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학과에서 그냥 수망원에서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서 장례식도 못 치렀죠. 장례도. 격리가 끝났다는 그 통보가 안 올라가 있어서 아직도 그래서 장례식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격리 대상을 확대하며 일본 환자와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들도 하나하나 조사하던 질병관리본부는 한 30대 환자가 5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택 성모에서 평택 굿모닝을 거쳐 삼성 서울병원까지 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였습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삼성병원 응급실이죠. 왜냐면 거기에 거의 무슨 버스터미널처럼 다 모여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2박 3일씩 거기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응급실 시스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이 가운데는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밤새 간호하던 박영종 씨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이제 내가 집사람을 데리고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뭐 수포 환자가 뭐 그날 밤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흘이 지나 아내가 퇴원할 때까지 박 씨는 자신이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삼성 서울병원에 전화를 받고 메르스 검사를 받으러 간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한나절 만에 열이 크게 오르면서 박 씨는 그대로 2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퇴원 후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했던 두 딸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격리되니까.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음식 같은 거 해다가 밖에다 놔두고 눌러만 주고 가서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처참하게. 6월 초 격리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 환자도 30명을 넘기면서 메르스 확산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질 않았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초반에 병원 자체에서의 통제를 잘했었으면 공개까지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놓쳐버려서 환자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어디에 갔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병원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괴담성 정보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지난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과 확진 전 거쳐간 병원 18곳 등 모두 24곳이었습니다. 병원 명당 공개 이후에도 확진 환자는 하루에 10명 내외씩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메르스 즉각 대응 TF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를 찾아내 방역 허점을 메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명단이 많이 빠져 있고 접촉자 추적도 완벽하게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명단을 확보하고 즉시로 자가격리가 되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자 명단을 찾아내고 또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30분 간격으로 2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직접 가보라, 확인해라. 환자와 격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과 부담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16번 환자가 이동해온 대전 지역에는 감염 전문가가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 손 놓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일단은 실제로 이제 직원들 옷 입는 것부터 점검, 그러니까 보호복 입는 것부터 점검을 다시 하고 환자 배치 상황을 봤더니 뭐 환자들 막 대여섯 명씩 같이 노출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열나는 사람 발생할 때마다 계속 다시 제2차 노출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격리병동에 음압병실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메르스 중점 병원들도 준비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준비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노출된 환자들 입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가 8시인가 그때 연락을 갑자기 받고 환자는 22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 1시간 반 만에 한 거의 2시간 사이에 환자를 다 뺐어요. 특수 보호복이나 마스크, 장갑 등 기존에는 많이 쓰지 않던 용품들을 끌어모으려다 보니 초반에는 물량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보호복을 상시에 갖고 있진 않잖아요. 이건 특수 보호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재고 부분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있고, 낡아서 뜯어져 있거나 뭐 마스크 같은 거 좀 끊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부의 대응 지침도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 심지어는 환자가 너무 이제 덥고 그래서 저한테 수박을 좀 주세요. 이제 경대 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박은 그냥 씻어서 이게 생과일인데 칼질해서 그냥 주면 됩니까? 뭐 용기에 담으면 됩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생과일은 어디까지는 줘도 되고 뭐 나름식은 어디는 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모두 논의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역 대책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현장 의료진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 더운데 에어컨을 틀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검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 만약에 모를 대비를 위해서 정말 전부 다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못 틀고 땀 흠뻑 흘리면서 일했거든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 속에서 일부 환자들의 거짓말은 방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중동 지역에 다녀온 사실을 의료진에게 숨긴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문진 과정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정확한 역학조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사람은 특히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찾은 병원. 병원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건 다 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요. 병원 곳곳엔 면회 시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나붙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 메르스 때는 내원객들이 대부분 병원의 근처에도 잘 안 오시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후부터는 뭐 면회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병원에선 환자들이 병원 로비까지 나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밖에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우려가 있는 환자들과 함께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메르스 사태 이전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이 메르스 확산의 대표적인 통로가 되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 위험 환자를 선별 진료하고 응급실마다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환자 가족 등 응급실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입원 대기 시간을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 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메르스 최대 감염지였던 삼성병원 응급실. 환자와 허가받은 보호자만 카드키를 대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응급실 병상도 모두 칸막이를 통해 분리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는 처음부터 음압병실에서 격리 진료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격리 병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뭐 메르스나 이런 검사상 나오게 되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민간 병원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전율이 70%대에 불과하고 응급진료센터 시설 개선 비용을 정부가 얼마나 보전해 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응급센터의 수가 자체가 원가 보상이 또 안 되는 거 있어서 고정비도 높아서 고정비 자체가 이제 적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환자를 본다고 해서 그 수익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워낙 이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음압병상을 확보하려면 기존 병상 수를 줄여야 해서 응급실 과밀화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벼운 질병이나 입원을 빨리 하기 위해 무작정 응급실을 찾는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병원에 갈 때 제출하는 진료 의뢰서에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그 좀 무분별하게 모이는 그런 것도 좀 일부 저희들이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이런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비판합니다. 수가 신설만으로 현재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될까요? 왜냐하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뭐 몇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돈 내고 나는 못 가겠다 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몇천 원 수준의 수가면은 뭐 그런 부담 하고서라도 나는 뭐 대학병원 가서 진료 받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감염의 고리로 지목된 가족간호 문화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진짜로 진짜 내가 영화를 많이 느꼈어. 선생님들은 진짜 낮게 해주세요. 퇴원하는 환자와 간호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쉬움의 인사를 건넵니다. 병실에는 간병인이 없고 보호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병실 앞에는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표시를 좀 붙여드릴 거예요. 네. 보호자분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뭐 낙상이라든지 유창 이런 걸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주 순회하고. 포괄 간호 서비스 수가는 평균 10만 원 선인데 이 가운데 20%인 2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호출기 하면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금방 오셔가지고 챙겨주고 합니다. 나는 조용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이런 포괄 간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 80곳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전국 병원에서 1개 병동씩 확대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 재정 7,70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 없이 시작부터 했다가 중소병원의 간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설이 돼 있고 조건이 돼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설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에서는 오히려 인력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달 1일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책도 청단위 독립도 없이 차관급 조직으로 거듭난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된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권한이양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봐서는 어떤 분이 차관으로 오느냐, 어떤 분이 장관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수준이나 논의나 상황이 매우 이렇게 취약한 상황부터 적절히 되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관료조직 하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거의 관료화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루 평균 6만 명이 입국하는 인천공항. 지난해 기준으로 400명이 해외에 갔다가 감염병에 걸린 채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관 1명당 하루에 1,600여 명을 담당하는 출입국 검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격리와 진단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처럼 잠복기에 입국할 경우 입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감염병이든 신종감염병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치사율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백신 유무, 치료제 이런 거에 따라 또 전파 경로에 따라 우리가 따로 다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중동에서는 메르스, 동남아에서는 댕기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7일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 중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된 사람만 58명에 달합니다.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을 덮쳤던 메르스 사태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 공포가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더 키울 뿐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직업 관료나 정치인 대신 의료 전문가들이 국가 방역 체계의 권한과 책임을 질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